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온 구텐 타. 방금 몇몇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선생님이 좀 나름 노력한다고 수업을 다시 구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 충분히 노력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업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면 무조건 모두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각자마다 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저도 동감하는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규범 수업 저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어떤 게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기에너지의 수송, 즉 지난 시간에는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수업을 강의식으로 잘 못해요. 근데 저 못하고 좀 놀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 계속 격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때는 수행평가랑 이런 거 다 시험 몰아서 쳐야 되고 온라인은 또 진도 빼야 된다고 그러고 하고 있으니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여튼 오늘 그래서 전기에너지의 수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거 칠판 반사도 선생님이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이렇게 맞춰보려 하는데 이거는 좀 보이겠죠? 글자가 작은 거는 이건 뭐 어차피 딱히 중요한 거 아니고 저 학습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뭐였었죠? 바로 코일 내부에 뭐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어떤 게 흐른다 했어요?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유도 전류라고 했고, 그래서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한다. 즉 뭐 자석을 더 강한 자석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 유도 실험에서는 자석의 움직임을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코일의 움직임이 더 빨리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일을 더 많이 감아서 유도되는 전류량이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유도 전류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빠르게 변할수록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 전류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이 있었는데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인다 했었고, 그리고 핵 발전은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그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동일해서 이제 증기의 힘으로 물을 끓이고 나온 그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바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기가 이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온다는 거지? 이걸 이제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송전입니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전소 배웠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했죠. 이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만든 것을 우리 집까지 수송하는 것을 바로 송전이라고 합니다. 보낼 송자에다가 전기 전자죠. 그래서 뭐 택배 배송 이럴 때 쓰는 보낼 송자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지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학교, 뭐 산업시설, 뭐 PC방, 뭐 학원 이런 다 되겠죠. 전력 쓰는 데는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전의 정의입니다.
해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했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왜 발생할까요? 바로 전선에도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선 내부도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크롬선은 옛날에 여러분이 실험해 봤을 거예요. 건전지에다가 니크롬선을 연결하면은 니크롬선 개수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열이 조금 다르다고 했었는데, 니크롬선도 있고 뭐 구리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선에 의한 저항이라고 하면은, 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면은 그 저항은 이제 전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손실된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도선이 저항이 세면 센 도선을 쓸수록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게 또 전류가 클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도선의 저항이 낮을수록 효율은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류가 결국은 도선의 저항 때문에 발전소에서부터 쭉 계속 한 번에 쭉 오면은 그 전력이 다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이렇게 송전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에서 1초당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해요. 손실 전력. 이게 오늘 한 것 중에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손실 전력. 그래서 이 말이 이상하잖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래. 우리는 손실 전력을 어떻게 쓰냐면 학습지에도 나와 있잖아. 이제 P, 전력을 보통 P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P는 뭐 우리가 그 운동량 P랑 달라요. 대문자로 쓰는 건데, 이 전력은 우리가 지난번에 와트고 단위가 와트라 했어요. 얼만큼 일을 하냐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그냥 전력이 아니라 손실 전력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전력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실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초당 일하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전선에다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선에다가 하는 이 일을 전력이라 하고, 이 발전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쓸데없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다 옆에다가 손실 적어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도선에 전달되는 요 전류량 I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이 도선 전체 회로의 저항값 R, 이렇게 하면 손실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도선에서 손실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도선의 저항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도선의 저항이 낮을수록 당연히 손실 전력이 줄어들겠죠. 손실 전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전류량을 세게 한다면 당연히 손실 전력이 증가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이따가 뒤에 할 겁니다.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저항이 낮을수록 효율이 증가된다. 예시가 이제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전선이 있어요. 초전도 전선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면은, 특정한 온도로 떨어지면 저항값이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 손실 전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0에 가까워지니까 전류를 우리가 손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로는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이제 바뀔 변자에다가 전기 전자 써서 우리가 전기를 바꿔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초전도 케이블에서 일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 물질로 만든 전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전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전력을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는 이제 손실 전력인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손실 전력이 아니라 그냥 전력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이점이 이제 도선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목적에 맞게 쓰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전력 P는 전압 V 곱하기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그러면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량이 더 커지겠죠. 얘는 손실 전력이 아니라 그냥 전력이에요.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높으면 전력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효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도선의 저항값을 낮춰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송전시킬 때 전압을 높여가지고 그냥 전체 전력값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거를 전기 도선을 다 바꾼다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체 전선들을 싹 깔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손실전력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이 전압을 높이는 건 결국 어디서 하냐면 발전소랑 변전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를 변전소에 두 번 거치거든요. 이 책에 그림이 있는데 두 번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전소에서는 승합을 해줘요. 즉, 그 전압을 쫙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압을 쫙 높여주는 변전소는 발전소 바로 옆에 있겠죠. 왜냐면은 최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쫙 전국은 아니고 이제 시 주변까지 쫙쫙쫙 뿌려줘요. 전압을 높인 상태에서 뿌려주는 거지. 여기 이미 책에도 이제 소비직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전력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쫙쫙쫙쫙 뿌려줍니다. 쫙쫙쫙 뿌려줘서 이제 두 번째 변전소로 가면은 다시 전력을 떨고요. 왜 떨구냐면 이게 보면은 책에 여기 학습지에도 나와 있지만 15만 볼트까지 올린단 말이야. 15만 볼트에서 76만 5천 볼트까지 올린대. K가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 우리 집 가정에서 함부로 못 쓰죠. 그래서 두 번째 변전소에서는 이제 쫙쫙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모르겠는데 경대 근처에는 침산동에 침산 변전소가 있어요. 즉 우리 동네에 하나하나씩 있는 거죠. 그 변전소는 이제 또 집까지 가기 위해서 전압을 떨궈줍니다. 학습지 보면은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줄어든다. 얘를 높이면 이 전류값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는 일정하니까. 선생님이 얘를 미안합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이거 나중에 자막에도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전기에너지는 동일하니까 생산자는 전기에너지는 동일하니까 미안합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효율이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I가 떨어지니까 요 I고 이 전류값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변전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송신 전압을 높여서 송전 효율을 올리고 소비지 근처에서는 다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나중에 자막으로 잘 처리해 놓을 테니까 지금 보면서도 헷갈리면 안 돼요. 네, 학습지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변압기의 구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어떻게 전압을 바꾸냐 이건데 이건 책에 안 나와요. 근데 해야 된대.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래. 쌤이 항상 말하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막내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막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일반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쇠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얘를 1차 코일이라고 하고 얘를 2차 코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1차 코일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송전하는 거죠. 송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V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V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전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V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쪽 2차 코일에서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즉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에 반비례하는 만큼의 전압이 생기겠죠. 이걸 바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물리 1에서 이거 원래 물리 1에 나오는 물리 1에 나왔다 빠졌구나. 이거 여러분 원래 안 봐도 되는 건데 여튼 유도 기전력이라는 용어는 물리 1에 나오니까 그냥 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도 전류가 생겨서 여기 이제 새로운 전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의 가문수를 N, 전압을 V, 전류를 I라고 넣어가지고 1차 코일에서는 N1, V1, I1 2차 코일에서는 N2, V2, I2라고 했을 때 책에 있는 것처럼 V1 대 V2는 N1 대 N2 즉 이 전압이 높을수록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되는 전압도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I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I분의 1, I2분의 1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도 전류가 낮아진다. 왜 낮아지고 이런 거는 다 물리 1에서 전자기 유도 법칙 할 때 하는 거라서 우리는 요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별로 중요하게 내고 싶지 않은데 이 파트를 제가 문제를 안 낼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것도 오늘의 세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의 전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원거리 전력 수송인데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아까 뭐라 했죠? 변전소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1대1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뿌려준다고 해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저 집이 각각 서로가 다 얽혀져 있어요. 전선들이. 왜 그러냐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끊어져도 하나는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바로 변전소는 직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랑 다 연결돼 있고 그 집들도 여러 집들이랑 돼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모든 집들이 다 변전소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잘못됐을 때 다른 집을 통해서 이제 전류를 들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전력망이라고 해요. 전력망 구조라고 합니다. 전력망.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송전선이 그물망 형태로 연결된 전력 수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1대1일 때보다 어떻다? 안전하다. 다른 이렇게 전기 수송 시스템이 다른 집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한 전력 수송하면서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뭘 사용한다 했어요?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높게 고전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설계되어 있어요. 뭐냐면 책에 307쪽에 나옵니다. 306쪽은 원거리 전력 수송이 이거 꼭 봐야 돼요. 알았죠? 이거 해보기 4번, 5번 그림은 무조건 펼치고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해보기 5번에 안전한 전력 수송에 보면은 1, 2, 3, 4, 5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1, 2, 3, 4, 5번 연결돼 있어서 뭐라 돼 있냐면 내부에 퓨즈가 들어있는 고압 차단 스위치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형성평가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일시정지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 풀었나요? 그러면 첫 번째, 높은 전압으로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뭐야 이거 말이 이상하네. 미안합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가? 이게 바로 307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 있는 요거 5개, 요 5개가 다 정답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따로 이렇게 원리를 더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송전 시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자,
통전 시 전압을 3배로 높였어요. 어디 있어? 전압을 3배로 높였어. 그러면 전압을 3배로 높이면 전류는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9분의 1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왜 자꾸 떨어져 이거? 오늘 운이 안 좋은가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압을 3배 높이면 우리가 전압을 3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9분의 1, 즉 3의 역수의 제곱, 전류의 배율의 역수의 제곱만큼 줄어듦을 알 수가 있었죠. V가 3배니까 I는 이게 P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쌤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P가 일정해야 돼서 V가 3V가 되면은 I가 그만큼 3분의 1로 떨어져야 되고 3분의 1로 I가 떨어지니까 3분의 1에 제곱해서 9분의 1로 된다. 왜냐하면 R은 고정돼 있으니까 상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전력의 수송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어디 있어? 손실 전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전력,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변압기의 원리. 변압기의 원리 특히 또 덧붙여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한다. 옆에 상호 인덕터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원에 나오는 거고 물리원에 안 나오나 요즘? 물리 P에 나오나? 여튼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 변압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친구들은 패러데이 법칙 한번 찾아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정리하기 하면서 뒤에 정리하기랑 적용하기는 여러분이 학습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적용하기, 정리하기 싹 다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이규범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Cheers!